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전문의 이세원입니다. 유전적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유전적으로 남성 탈모의 원인이 되는 그 남성 호르몬 DHT라는 것이 있는데, 이 DHT의 양이 증가하거나 혹은 모발에서 이 DHT를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증가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남성 탈모가 더 잘 일어나게 되고요. 그 외에도 특정한 의학적인 상태,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양의 결핍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적 요인 같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남성 탈모 발생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들 간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남성 탈모와 관계되어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탈모 인구가 좀 늘어나는 이유가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아무래도 탈모는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나 노년에서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탈모 유병률도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발병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탈모는 중년이나 노년에 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35세 이전의 젊은 나이에도 굉장히 심한 탈모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탈모가 나타날 때 탈모가 진행되는 정도가 좀 더 빠르게 심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 선이 좀 더 젊은 나이에 뒤쪽으로 많이 퇴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정수리가 좀 많이 넓어져 가지고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원래 이 남성형 탈모는 예전 연구들에서는 동양인보다도 백인 남성에서 더 두드러진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의 보고들에 의하면 동양인 남성의 유병률이 백인 남성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처음부터 모발이 우수수 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늘어지는 현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 선이 약간 이마가 넓어지면서 앞머리에 잔털이 좀 없어지고 모발선이 좀 가늘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윗머리 힘이 없어지고 뭔가 윗머리가 가늘어지면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거든요. 머리가 축 처지는 느낌이 나타난다면 내가 탈모가 있지 않나, 그걸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교법입니다. 자기의 목덜미 주변의 뒷머리, 이쪽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거든요. 이쪽의 모발을 만져보고 이 위에 머리를 만져봤을 때, 탈모가 의심되는 부분의 모발을 만져봤을 때 그 두께 차이가 현저히 느껴진다고 그러면 내가 남성형 탈모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HT라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그 호르몬을 억제함으로써 탈모의 진행을 좀 막아주고 모발이 점점 더 가늘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우리가 남성형 탈모에 치료에 쓸 수 있는 약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약은 프로페시아라고 불리는 피나스테리드,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 두 가지인데요.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모낭으로 가는 혈류량을 좀 증가시키고 이 모낭의 성장 그 기간을 좀 길게 해줘서 모발이 조금 더 튼튼하고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약을 아무리 쓰더라도 원인이 되는 DHT를 억제해주지 않아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DHT를 억제하는 프로페시아 약을 먹으면서 바르는 미녹시딜을 바르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고요. 모낭 주사라든가 레이저 치료 같은 걸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 역시 모발의 성장 주기를 좀 길게 해주고, 또한 간혹은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약물의 사용량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줌으로써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나 모낭 주사를 이용해서 그 모발의 그 성장 주기를 좀 길게 하고 모낭을 좀 자극해서 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발 이식 수술이 있고요. 모발 이식 수술의 경우에는 탈모 치료라기보다는 탈모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족한 미용적인 부분을 좀 메꿔주는 건데, 후두부에 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털을 우리가 절개를 통해서 뽑아서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털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옮겨 심어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계속 잘 자라고 잘 버텨줍니다. 이 오리지널 약과 다른 제약사들에서 만들고 있는 제네릭 약이 기본적인 유효 성분의 화학적인 성분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한 효과를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다만 이 원료 물질, 이 피나스테라이드는 원료 물질의 생산 국가라든가 생산 공장은 제약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도라든가 어떤 유효 성분의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약을 만들 때는 그 유효 성분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부수적으로 첨가되는 첨가물들이 있는데, 그 첨가물들은 정말 제약사마다 완전히 다 달라서 제네릭 약과 오리지널 약을 썼을 때 이것이 다 동일한 효과나 뭐 성능 혹은 어떤 부작용을 나타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떤 임상적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반응이나 성능, 뭐 부작용 등에 대한 임상 테스트는 오리지널 약인 프로페시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루어서 제네릭의 약도 이런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비슷하게는 나타나겠지만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약은 먹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탈모의 어떤 진행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이 프로페시아 같은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을 복용했을 때 약의 효과는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정도를 복용을 해야 내 모발이 좀 튼튼해지고 잔털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치료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된다거나 좋은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전 20대 환자분이신데요. 젊은 나이에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인데 대략 한 1년 정도 약을 먹으면서 그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좀 병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정도 후에는 모발이 상당히 많이 자라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50대 환자분이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약해진 분인데, 아무래도 50대에 치료하신 분은 그 치료 효과가 20대 분이 치료하신 것보다는 효과는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1년 정도 약을 드시고 우리가 그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걸 병행했을 때 현저히 좋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도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째 정도가 되면 모발이 좀 튼튼해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 한 5, 6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주변의 친구분들 혹은 뭐 가족분들이 보시기에도 집에서 제 식구가 모발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모 치료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분의 기대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어느 정도의 개선을 바란다 그러면 약을 잘 드시고 치료만 잘 따라오면 큰 실패 없이 대부분 달성 가능한 게 탈모 치료입니다. 남성용 탈모 치료를 위해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반드시 필수적인 약들인데, 이 약들은 남성 호르몬의 한 종류인 DHT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DHT보다 더 중요한 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의 경우에는 이 약들을 먹어서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DHT라는 약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 미만에서 이런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5 내지 10% 정도에서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욕이 줄어든다거나 발기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혹은 정액량이 감소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혹시 초기에 이런 부작용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약 복용을 조금 지속을 해나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작용은 점차 사라지는 편이고,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약을 복용하다가 진짜 이런 부작용을 심하게 느껴서 중단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 부작용이 간혹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몸에 어떤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의 복용량이나 복용의 빈도를 좀 줄이면서 다른 치료를 좀 병행하는 방식으로 그런 부작용을 조금 극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어떤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10년, 20년, 30년 이상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복용 시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프로페시아는 97년에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뭐 연인원으로 따지면 6억 명 이상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까지 복용을 해온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용을 하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아주 적은 퍼센트에서 나타나는 성기능 부작용 이외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의 사례는 거의 보고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명이나 이런 다른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보고된 바가 없고요. 따라서 이 우리가 프로페시아로 억제가 되는 이 호르몬이 억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분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라든가 장기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탈모약을 복용할 때는 이 기본적으로 프로페시아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약들은 하루에 한 번 1mg 한 알의 용량을 꾸준히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뭔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효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치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제 약을 드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르는 약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그분의 어떤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약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의 경우에는 사실 효능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약을 딱 국내에서 그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또 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모 치료는 여건이 허락한다 그러면 이런 나이가 남성형 탈모가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초기부터 시작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치료를 통해서 물론 안 할 때보다는 개선이 되긴 하지만 그 개선의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상태에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특히나 우리가 먹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같은 그런 약들은 모발을 막 자라게 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더 이상 탈모가 진행 안 되게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 미용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약을 빨리 복용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탈모, 남성형 탈모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DHT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것이 탈모를 제일 잘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한다거나 흡연 혹은 뭐 좋지 않은 그런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모발에 자꾸 닿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두피 샴푸는 좀 저자극 샴푸를 이용해서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하지 말고 부드럽게, 우리 두피는 자극을 받으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부드럽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 모자를 쓰거나 혹은 머리를 묶거나 할 때도 머리가 너무 꽉 조이거나 과도하게 당겨져서 모발에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금 부드럽게 항상 우리 모발을 다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탈모 치료를 하고 어떤 예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간혹 우리가 이 탈모 치료를 위해서 탈모 관리실을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두피 관리실, 그 탈모 관리실은 이런 어떤 의학적인 치료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실제 치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그런 기회 비용을 조금 낭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탈모가 일단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일단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탈모 치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